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글 하나에 세상이 짠! 하고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이렇게 취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전 세계가 적어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항공지원과 중소기업 부양체계에 대해서 트윗에 언급하면서 의회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지금 항공업계와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는데 의회에서 왜 빨리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듯한 발언인데, 사실 어제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추가 부양책을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마치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제가 이제 이야기는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사실 이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본인은 해주고 싶은데 의회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 기회에 퍼주기식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은 훨씬 더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지지층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퍼포먼스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번번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항공주들, 델타 항공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항공주들 상승은 했지만 어저께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아도 다우, 나스닥, S&P 종합지수 모두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공포지수 역시 그 공포지수가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분을, 어저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이만큼 내려왔죠. 시장은 아직도 좀 두려운 겁니다. 트럼프가 또 언제 무슨 짓을 트윗에다 할 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목!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성공인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술, 말이 나온 김에 트럼프의 협상 전술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한 방이 있어요. 이 방에 1시간의 시간을 주고, 1시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과 다른 어떤 사람, 두 사람에게 이 방에 들어가서 10억을 줄 테니까 협상을 해서 나눠서 나와라. 그러면 그 나눈 만큼을 각자에게 주겠다. 대신 1시간이라는 시간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룰이 있다고 봅시다. 두 명의 사람이 1시간 안에 협상을 해서 그 돈을 준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5억 이렇게 절반씩 나누고 금방 방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와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트럼프는 1시간에서 50분 동안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답하겠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놈. 협상을 해서 빨리 이 방을 나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5분이 더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분밖에 안 남은 상황, 여러분들은 조금 조바심이 나겠죠. 왜냐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트럼프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7대3 나누자. 트럼프가 7, 여러분의 3. 그럼 여러분들 되게 황당하죠. 이게 무슨 정말 멍멍이 소리야,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8대2, 트럼프가 8, 여러분이 2. 이 말도 안 되는 다시 상황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트럼프가 나는 엄청난 부자라서 이까지 10억 따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 너한테는 2억이나 3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랑 협상하면 가질 수 있는데 나는 협상하지 않을 거야. 판단은 네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쓰는 벼랑 끝 전술입니다. 물론 강대강의 상대를 만나면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미국과 북한의 그런 관계처럼 말이죠. 김정은도 이런 어떤 배팅,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전에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깨진 그런 적도 있었죠.
미국 시장은 어제 회복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이지 전체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트럼프의 노이즈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트럼프의 트윗에 놀라셔서 포지션 변경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런 종목들 어저께 제가 종목에 대한 멘션을 드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어저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초반에는 3%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거의 종가 때는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델타라던가 보잉이라던가 이런 항공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주들 오늘 또 오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면 어저께 마이너스 3% 구간에서 팔았는데 오늘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오르는 걸 본다면 어저께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좀 멘탈이 이렇게 날아가시겠죠. 주식공무원과 같은 퀀트들은요, 일단 매크로를 봅니다. 매크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거시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슈. 그래서 시장의 이슈들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들도 거의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도 매일 체크를 하고 시장의 이슈도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보는데 시장의 이슈는 매일매일 사실 변경되면서 나와요. 하지만 그 이슈가 실제 이 매크로의 어떤 숫자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포지션 변경을 하지 않는 거고요. 또 그런 어떤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의 매크로 변수는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은 창밖에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가 마이너스 3%, 고가가 플러스 3%, 그럼 6% 변동성인데 나는 마이너스 3%에 자꾸 팔고 플러스 3%에 자꾸 사면 시장은 박스권을 만드는데 나는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주식공무원이 군 복무 시절에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신병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MPT 탈퇴가 있었고요. 그때가 92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인가 상병 때 북한 김일성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김일성 사망 때는 거의 매일 5분 대기를 했고요. 휴가자는 모두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휴가자는 모두 취소됐고 이런 휴가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환경의 변화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는 좀 사회와 달리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다 변경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때의 군대에서의 상황과 주식시장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원망하고 그때도 이제 휴가 못 가는 친구들 되게 막 김일성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좀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자신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원래 시장은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시황을 쓰면서 이 시황이 현재의 시장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현재에 대한 시장 분석을 모두 굉장히 똑똑한 투자자들, 정보가 많은 투자자들은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분들,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똑똑한 투자자들, 뭐 똑똑한 투자자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열심히 시장을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사실은 모두가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가공 처리하는 작업을 거치면 본인에게 필요한, 본인이 원하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정보 처리인데, 사실 소스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전자계산학과, 전자로 계산을 하는 학과다 그래서 전자계산학과라고 불렸고, 실제로 자격증도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둘 중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늘 자신을 위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을 본인 스스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줄 줄 아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도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정보라는 것이 공짜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재료를 사다가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내가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은 계신 것 같아요.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정보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요. 잘못된 판단은 올바른 판단은 수익을, 잘못된 판단은 손실을 얻습니다. 사실은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익과 손실, 이 엄청난 차이를요. 위기 상황에서 기회도 함께 온다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마시고요. 또한 행운이 왔다고 해서 취해 있으면 금방 위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